저를 무시하던 시누이 가족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이 한 번의 복수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복수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결혼한 지 22년째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를 20년간 괴롭혀온 시누이를 완벽하게 굴복시킨 통쾌한 복수담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불과 한 달 전의 말이죠. 시누이 집안 모임에서 다시 비아냥. 지난달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대규모 잔치였어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서 치른 성대한 행사였죠. 저희 부부는 새벽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꽃 주문부터 음식 메뉴 확정, 하객들 좌석 배치까지 모든 걸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잔치가 시작되자 시누이 정미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채 말이죠. 샤넬 백에 에르메스 스카프, 발에는 루브탱 하이힐까지. 가격표를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어머 언니, 오늘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정미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뭐료 당연한 일이죠.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정미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언니는 참 소박하게 사시네요. 이런 자리에도 백화점 브랜드를 입고 오시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시댁 친척들도 어색한 기색을 보였죠. 하지만 정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아, 그래도 요즘 백화점 브랜드들도 괜찮잖아요. 가성비 좋고. 언니 같은 분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정미야,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어머님. 저는 그냥 언니 칭찬한 건데요. 언니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사세요. 알뜰살뜰.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난하다는 뜻이었죠. 식사 시간이 되자 정미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요즘도 그 30평 아파트에 사세요? 우리는 작년에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 갔는데요. 50평형이에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죠.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나름 좋아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그러게요. 언니네 애들은 참 착해요. 사교육도 별로 안 시키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다면서요? 물론 우리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치솟아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누이의 모든 말과 행동을 머릿속에 똑똑히 기록해 두었죠. 정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언니. 조카들 과외비는 어떻게 마련하세요? 요즘 강남 과외비가 시간당 15만 원인데 수학이랑 영어만 해도 한 달에 300은 나가거든요. 물론 언니네는 동네 학원 다니시겠지만. 이때 온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눈살을 찌푸리셨고 남편 성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다른 친척들도 정미의 말이 도를 넘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정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주니까요. 남편과 눈치 보는 시누이.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성호가 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여보, 정미가 오늘 정말 선을 넘었어. 나도 듣기 민망할 정도였다고. 내가 동생이랑 한번 이야기해야겠어.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정미는 갈수록 심해져. 성호의 말이 맞았어요. 정미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정미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면서부터는 노골적으로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는데 큰아들 준수가 물었어요. 엄마, 고모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친구들 엄마가 봐도 이상하다고 하던데. 아, 그렇구나. 아이들까지 다 듣고 있었구나. 저는 그제야 정미의 행동이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실감했어요. 고모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다음 날 오전 정미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언니, 어제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했나요? 오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유유.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정미 성격 아는데 뭘. 그러게요. 언니가 이해심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냥 직설적인 성격이라 키읔키읔. 직설적인 성격? 정미는 자신의 악독함을 직설적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가 변해야 하는 거죠. 50대 여성 침착하게 관찰 시작. 그날부터 저는 정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참고 견뎌온 50대 여성의 지혜로 말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냉철하게 분석하기로 했어요. 먼저 정미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정미는 주로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저를 공격했어요. 관중들 앞에서 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타입이었죠. 그리고 항상 경제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며 저희를 깎아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20년 동안 지켜본 저는 정미의 약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첫째, 정미는 허영심이 강했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죠. 둘째, 정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작은 실수들을 연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셋째, 정미는 자신이 우위에 있을 때는 강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금세 위축되는 성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미를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흔들어 놓기로 한 거죠.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맞이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작은 모임이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희 부부, 그리고 정미 부부까지 총 6명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직접 만들어 갔고 시아버지께서 드시던 전통차도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제 외모에도 평소보다 신경을 썼죠. 정미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어요. 어머 언니, 오늘 뭔가 다르네요.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정미의 첫 마디였습니다. 역시 예측 가능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정미가 또 시작했어요. 언니, 요즘 살림하시기 어려우시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여유가 좀 생겼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여유요? 어떤 여유? 이때가 바로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아, 성우가 승진이 확정됐거든요. 내년부터는 임금이 많이 오른대요.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실제로 승진 후보에 올라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미는 이 소식을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오빠가 그런 말은 왜 안 했지? 정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격차였는데 그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50대 여성 침착하게 관찰 시작. 그날부터 저는 정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참고 견뎌온 50대 여성의 지혜로 말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냉철하게 분석하기로 했어요. 먼저 정미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정미는 주로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저를 공격했어요. 관중들 앞에서 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타입이었죠. 그리고 항상 경제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며 저희를 깎아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20년 동안 지켜본 저는 정미의 약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첫째, 정미는 허영심이 강했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죠. 둘째, 정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작은 실수들을 연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셋째, 정미는 자신이 우위에 있을 때는 강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금세 위축되는 성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미를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흔들어 놓기로 한 거죠.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맞이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작은 모임이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희 부부, 그리고 정미 부부까지 총 6명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직접 만들어 갔고 시아버지께서 드시던 전통차도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제 외모에도 평소보다 신경을 썼죠. 정미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어요. 어머 언니, 오늘 뭔가 다르네요.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정미의 첫 마디였습니다. 역시 예측 가능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정미가 또 시작했어요. 언니, 요즘 살림하시기 어려우시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여유가 좀 생겼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여유요? 어떤 여유? 이때가 바로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아, 성우가 승진이 확정됐거든요. 내년부터는 임금이 많이 오른대요.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실제로 승진 후보에 올라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미는 이 소식을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오빠가 그런 말은 왜 안 했지? 정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격차였는데 그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신우의 사소한 실수 기록. 그날부터 저는 정미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미가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실수는 일주일 후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서 만난 날이었어요. 정미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가격을 말하는데 그 가격이 실제 정가보다 30만 원이나 비쌌어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대부분 브랜드의 가격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와서 그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캡처해뒀죠. 두 번째 실수는 더 재미있었어요. 정미가 자신의 아이가 영재교육원에 합격했다고 자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사설 영재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세 번째는 정미의 남편 회사 이야기였어요. 정미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늘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중견기업의 부장이었어요. 이 사실은 우연히 남편 성우를 통해 알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수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미의 허영심이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정미에게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정미야, 가방 정말 예쁘다. 얼마였어? 이거요? 280만 원이었어요. 좀 비싸긴 했지만 투자라고 생각해요. 와, 정미는 정말 안목이 좋네. 제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정미는 더욱 우쭐해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언니도 좀 투자해보세요.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러게. 나도 여유가 생기면 하나 사볼게. 이렇게 몇 주를 보내면서 저는 정미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정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더욱 공격적이 되는 타입이었어요. 복수 전략 구체화.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울 때였습니다. 저는 정미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정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기로 했죠. 첫 번째 전략은 정보의 비대칭이었어요. 저는 정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적절한 타이밍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정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을 서서히 흔들어 놓는 거였죠. 세 번째는 가족의 시선 변화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정미를 보는 시각을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11월 시댁 제사 때 실행하기로 했어요. 제사상 준비부터 시작해서 정미의 허영심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함정을 파놓는 거였죠. 제사 일주일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정미에게 카톡을 보냈죠. 정미야, 제사 준비 어떻게 해? 올해는 내가 다 준비할까? 야, 언니가 해주시면 고맙죠.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유유. 그럼 제사상 비용은 어떻게 할까? 평소처럼 반반? 아, 그것도 언니가 먼저 내시고 나중에 계산해요. 제가 요즘 카드 한도가 좀. 이 대화만으로도 정미의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돈을 자랑하던 정미가 카드 한도 때문에 망설이다니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아, 혹시 무슨 일 있어? 몸은 괜찮고? 아니에요. 그냥 이번 달에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키읔키읔. 쇼핑을 많이 했다. 이것도 허영심의 표현이겠죠. 하지만 저는 짐작했어요. 정미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요. 작은 장치로 시누이 긴장 유도. 제사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시댁에 갔어요. 새로 산 옷에 적당한 액세서리까지. 정미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제사상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어요. 어머 언니, 오늘 정말 달라 보이네요. 새 옷이에요? 정미의 첫 마디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응, 이번에 하나 샀어. 어때? 좋네요. 어디서 샀어요? 백화점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브랜드더라고. 저는 일부러 브랜드명을 말하지 않았어요. 정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였죠. 제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첫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 맞다. 정미야, 지난번에 내가 말한 그 가방 말인데. 네? 280만 원짜리 가방 말이야. 나도 똑같은 걸로 하나 보고 있는데 백화점에서는 250만 원이더라고. 내가 산 곳이 더 비쌌나 봐. 순간 정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표정도 미묘해졌죠. 아, 그게 한정판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비쌌나 봐요. 아, 한정판이구나. 그럼 그렇지.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씨앗만 심어두면 되거든요. 식사 시간에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미야, 내 아들 영재교육원 어때? 잘 다니고 있어? 네,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 준수 친구 엄마가 영재교육원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어디로 했어?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 정미가 잠깐 멈칫했어요. 아, 저희는 사설이에요. 좀 더 전문적인 곳으로요. 아, 그렇구나. 사설도 좋겠네. 이번에도 저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누이 이상 행동인지. 제사가 끝나고 며칠 후 남편 성우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정미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무슨 일인데?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업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 정미한테는 말 안 했나 봐. 저는 그제야 정미의 최근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카드 한도 걱정, 평소보다 더 과시적인 행동들. 모두 불안감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것이 정미가 저를 괴롭힌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었어요. 20년 동안의 모욕을 생각하면 말이죠. 며칠 후 정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차 한잔 할까요? 이상했어요. 정미가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았지만 저는 승낙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미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초조해 보였고 화장도 평소만큼 정성스럽지 않았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지. 넌 어때? 저도. 그냥요. 정미가 평소답지 않게 말을 아꼈어요. 보통은 자랑할 거리를 찾아서라도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말이죠. 혹시 무슨 일 있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그런데 정미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언니, 혹시 제가 평소에 말을 좀 함부로 했나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그랬나 싶어서요.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정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 하지만 저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야,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좀 그랬어. 하지만 내 성격인 것 같아서 그러려니 했지. 죄송해요, 언니.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정미의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 가족 앞에서 실수. 정미의 진짜 의도는 일주일 후에 드러났습니다.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정미가 갑자기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언니, 혹시 오빠한테 부탁 하나만 해주실 수 있어요? 무슨 부탁? 저희 신랑이 요즘 일이 좀 어려워서 혹시 오빠가 아는 사람 중에 투자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해주세요. 아, 역시 그런 일이었구나. 정미가 갑자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성우도 그런 쪽 인맥은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부탁드려요, 언니. 정미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승낙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성우한테 물어볼게.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에게 정미의 부탁을 전했더니 성우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미 남편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가?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무슨 소문?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 그래서 요즘 투자자를 찾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정미가 그동안 저희를 무시하며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이었다는 걸 말이죠. 다음 주 시댁 모임에서 정미는 더욱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새로 산 옷이나 액세서리를 자랑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미야, 내 남편 회사 이름이 뭐였지? 나도 정확히 몰랐는데. 왜요? 성우가 인맥을 알아보려면 회사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정미가 회사 이름을 말하자 시아버지께서 반응하셨어요. 그 회사 요즘 신문에 나오던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순간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버님. 그건 경쟁업체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그 회사였는데. 투자자를 찾는다고 했잖아. 시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정미야,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정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미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손이 떨렸던 거죠. 어머, 정미야. 시어머니가 놀라셨고 저는 재빨리 일어나서 치웠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릇이야 다시 사면 되지. 하지만 그 순간의 정적은 무겁게 흘렀어요. 모든 가족들이 정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긴장감 최고조 사이다 반전. 그 사건 이후 정미는 더욱 불안정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을 연달아 했죠. 며칠 후 정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혹시 시간 있으세요? 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정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완벽하게 관리하던 외모도 엉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신랑 회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개인 보증까지 서 있어서 집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언니, 정말 죄송하지만 오빠한테 부탁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정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며 온갖 모욕을 줬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정미야, 솔직히 말할게. 네. 내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어? 정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2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도움을 달라고.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 줄 알아?
정미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미야, 사실은 말이야. 네? 성호 승진 이야기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그거 벌써 확정됐어. 그것도 임원 승진이야. 정미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사 간다. 강남으로. 정말요? 응. 회사에서 임원 아파트를 지원해 주거든. 내가 사는 동네 바로 옆이야. 정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미야. 네. 나는 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신우이 무릎 꿇음, 주도권 확보. 정미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언니, 그게 무슨. 20년이야, 정미야. 20년 동안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저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첫 명절에 언니는 요리를 못하시네요 라고 했던 것. 아이들 성적이 나올 때마다 우리 애들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라고 했던 것. 내 옷차림을 보고 언니는 패션 감각이 없으시네요 라고 했던 것. 정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집안 모임 때마다 우리 아파트 평수를 묻고 사교육비를 묻고 남편 월급을 은근히 캐물으며 무시했던 것들 말이야. 언니,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난달 시어머니 칠순잔치 때는 진짜 선을 넘었잖아.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언니는 알뜰살뜰하게 사시네요. 우리 애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말들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정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언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정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페 한복판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정미야, 일어나. 안 일어날게요. 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렇게 있을래요. 정미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요. 언니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정말 잘못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언니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댁에서도 인정받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그런데 저는 질투심 때문에 언니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며 군림했던 시누이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말이죠. 정미야. 네, 언니. 일어나. 정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절대 없을 거예요. 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도 않을 거고 무시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언니한테 한 말들 모두 잘못됐어요. 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50대 여성, 권위와 자신감 회복. 엔딩. 그날 이후 정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제 의견을 물어보게 되었죠. 다음 주 시댁 모임에서도 정미의 변화는 확연했어요. 언니, 이번 제사상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니, 갈비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언니,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정미의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정미가 요즘 많이 달라졌네. 언니한테도 잘하고. 시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좀 가족 같다. 남편 성호는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정미한테 뭐라고 한 거야?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네. 별것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사실 저는 정미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정미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정미는 정말로 변했어요. 더 이상 허영심으로 가득한 말들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저에게는 극진히 잘해줬죠.
몇 달 후 정미 남편의 회사 상황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어요. 남편 성우의 인맥을 통해 투자자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기는 넘겼어요. 그 과정에서 정미는 더욱 겸손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는 그동안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특히 언니를 너무 심하게 괴롭혔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난주 시댁에서 있었던 정미의 말이에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저는 이렇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웠어요. 2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통쾌함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 정미는 저를 언니로서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집안 모임에서도 저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게 상의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50대가 되어서야 터득한 지혜였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정한 권위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누구 앞에서든 주눅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고 있어요. 20년 동안의 참음이 이 한 번의 역전극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모든 것이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무작정 참기만 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과 자신 모두를 위한 변화가 목적이어야겠지만요.